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월요일 날에는 조금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소폭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시면 좋은지, 그리고 미리 물량을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비싸게 매도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오늘 제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는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대신에 그 전에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눌림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열어두셨으면 하는 가격은 저는 97,500원, 그리고 10만원 정도, 요 빗금친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3월 12일 영상에서도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이쁘게 들어오는 모습이 먼저 보여주진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위로 상승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지금처럼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매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뒤에서 상승 파동을 만들 때 우리 주주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매수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매수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나는 매도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꼭 매도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셨죠? 제가 주주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촬영을 해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월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 제가 요 네모칸의 구간에서부터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다,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요, 조정이 안 나왔었던 적은 없어요. 작년 6월, 7월에도 좀 지루하게 이렇게 3개월 동안 횡보의 그림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하고 12월 또 2달 동안에도 또 지루하게 이렇게 조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란 듯이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점과 저점은 어떤 상태예요? 우상향의 흐름이에요. 저점이 점점점 높아져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눌림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월봉상으로 갔을 때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그런지. 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상승을 했죠. 거래량이 끊겼어요. 어때요? 이렇게 음봉의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분명히 가격은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4년도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SMR에 대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AI 시대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HBM이라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만들면 전기료가요 30% 이상 올라간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미국 기준에서는요. 참고로 아직 한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요,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리고 전력은 전력대로 계속 많이 필요를 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양한 지역에다가 원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주주분들,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냉각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이 어디에 지어지냐면 다 바다 근처에 지어집니다. 뭐 당연히 미국도요, 바다 중심으로 원전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다가 갑자기 중간에다가 원전을 지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을 못해요. 그러면 원자로를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었던 게 SMR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의 좋은 이슈가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게 뭐예요? 바로 터빈입니다. 가스 터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 터빈의 연간 수주액은요, 먼저 SMR과 같이는 16.4조 원 이상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매출 규모는 가스 터빈이 2030년 기준으로 11.7조 원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가스터빈 자체의 하나의 공급가는 얼마 안 해요. 4천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요, 이 가스터빈은. 그래서 30년간 보통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스터빈의 장점이 이 유지보수 비용은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회사만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한 나라이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2자리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터빈 공급량은 누적으로 지금 45기 이상까지도 지금 목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이 SMR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스 터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긍정적으로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월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지루하게 뭐를 했어요?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요 당시에 횡보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수급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가 누구냐라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24년도만 먼저 좀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에 1년간의 수급의 흐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요, 얼마예요? 45177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하고요, 연기금은 적어보면은 5426이고, 그리고 연기금은 4858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천주이기 때문에 뒤에 03개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무려 4,500만 주라는 물량을 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연기금은 합쳐서 1,000만 주요. 그러면 24년도에만 개인 주주분들을 제외하고 외국인 기관들 연기금까지 해서 무려 5,500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을 쥐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연기금들이 합쳐서 약 4,500만 주 해당하는 물량을 쥐고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현재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우리 주주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14954예요. 엄청난 물량을 지금 쥐고 있죠. 얼마예요? 1,5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무려 1억 2천만 주 해당하는 물량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바닥에 있었을 때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2만 원으로 잡으면 지금 최소한 5배 수익 중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봉상으로 갈 건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바로 이 매물대라는 것만 활용하시면 타점 잡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주가가 급등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 하단의 가격은요,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구간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물대 상단의 가격은 10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두꺼운 매물대 안에 주가가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에 대한 소화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대로 매수하시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지금처럼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양봉의 캔들이라고 급하게 따라가실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의 흐름이 줄 때는 훨씬 더 물량을 싸게 잡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차와 2차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차에 대한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싸게 매수한다? 그러면 9만 5천 원 정도까지만 가격을 열어두셔도 이번 조정의 흐름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진짜 물량을 싸게 매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주주분들,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매도를 못 하신다? 이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저는 되게 쉽게 매매를 합니다. 보시면 노란색 화살표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월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파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노란색 화살표가 언제? 3월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당연히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확인이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절대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최소한 왜 더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왜 조정이 나올 것 같은지, 그 이유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나오시는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나 타점들 있잖아요. 그거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는 단기 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월봉상 와서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22, 23, 24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연기금들에 의해서 약 1억 주 이상의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매도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목표가도 최소한 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주주분들,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 철저하게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을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